2026년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것이 끝나고도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 하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1일 KBS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인쇄를 축소한 것이죠. 그 축소가 선관위 사무총장의 전결로 된 것이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또 6월 12일에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출국 금지 조치가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6월 13일에는 선관위의 진상규명위에서 아주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종결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곧 활동을 종료하고 그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그 이유가 되겠죠. 그 결론을 발표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전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조사 내지는 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진짜 밝혀야 할 그 본질은 이번 선거가 유효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책임 추궁이나 처벌이나 아니면은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동시선거를 하면서 내놓은 자료들이 있죠.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일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번에 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러니 이번에 같이 치른 선거가 많죠. 보궐선거까지 해서 이거를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개표 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6월 3일에 사무총장 허철훈 바로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가 아니었던 것이죠.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그래서 부족한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로 빨리 신속하게 이송을 했고, 그리고 대기 중이던 유권자는 선거 마감 시각이 지나도 계속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안내했다. 잘했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투표용지는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유권자는 각 유권자마다 한 표로서 투표권, 선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주지 않으면 한 표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느 투표소를 기준으로 n분의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교부를 하지 않았다. 그 투표소에 와 있는 선거인들 몇 명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6월 4일에 중앙선관위가 입장문을 냅니다.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은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연기 혹은 재선거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밝힙니다. 그렇지 않죠.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표를 못하게 선거가 불가하게 막은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밝혀볼 건데, 따라서 이거는 6월 3일에 선거의 연기를 했어야 합당한 조치인 겁니다. 고의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많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사태가 그렇게 됐을 때는 선거의 연기를 하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의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고집을 하면서 강행을 한 것은 이제 의심이 점점 짙어지는 것이죠. 일부러 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에 여기에 대해서 노태학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내면서 허철원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다. 나 역시 노태학 위원장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게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6월 8일에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에 대해서 지명 해제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일단락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바로 6월 8일 오후에 누구누구 이 사보 요인을 만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선거관리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이 앞으로 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문제고 지금의 이 사태는 장래의 문제, 개혁이란 장래의 일이죠. 장래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6월 3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눈 감는다고 덮여지겠습니까? 그리고 6월 8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노태학이 지명 해제가 되니까 그 자리가 비지요. 그래서 위철환이 그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사의를 표명한 허철훈 사무총장, 그게 또 면직이 수리가 돼서 강동완 그 사무총장 직무대행 대행이 지명이 됐다, 정해졌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9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계속 부족이라는 말을 써서 책임을 축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무튼 그 책임을 물어서 선거정책실장을 직위해제하고 또 선거 1국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6월 11일에 위원장 직무대행인 허철환이 국민에게 올리는 말씀을 내보내는데 역시 좀 태만하다고 할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정도는 일어나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당선, 낙선 여기에 영향이 없었다. 이제 그게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그 소청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선거가 무효라고 밝히는 또 하나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잡아 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겨서 될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 이야기가 송파구 전체에서 투표용지가 42,000여 매가 남았다. 이게 남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결국은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다. 이것이 언론사에 그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게 뼈아프대 이러면서. 투표용지 분배 실패가 아니고 투표용지 교부를 하지 않은 것. 이렇게 보면 이 직무대행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이번에 선거인 명부에 직무 이행을 안 했습니다. 직무 불이행해 봅시다. 그러면 투표지 교부에 직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국가행정기관이 개표 입력에 직무 불이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 중요한 선거라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이렇게 그것도 독립성이 상당히 보장이 된 결국 이번 6월 3일 선거에서는 국가가 부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거의 초토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으로라고 되어 있죠. 자, 위원장, 사무총장, 선거정책실장, 선거1국장이 지명해제되고 면직되고 직위해제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정정합니다. 이유는 투표용지 불교부 행위로, 불교부로 이렇게 되겠죠. 그거로 사의를 표명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용지를 교부 안 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를 한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여기까지는 나왔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사무기구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사무처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무처에 누가 있는가?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4항을 보게 되면 이 사무총장은 바로 최상위에 있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직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일하다. 이런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장과 그 밑에 사무총장이 있는 이런 체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다 잘려나간 겁니다. 이게 붕괴된 것이죠. 자, 이번 사건은 이 정도로 큰 사건이다. 정부로 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꺼번에 잘려나간 사건이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닙니까? 그냥 투표용지 부족입니까? 좀 부족했는데 나중에 채워 넣었는데 그러다 좀 실패했는데 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제 국민은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심각하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6월 3일이 가고,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또 이재명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당대표는 재선거 주장을 이제 그 직후에 했죠. 처음에 국민들은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할까, 분노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할까. 왜냐하면 소위 부정선거파들이 또 나와서 설치니까 그거 보기 싫어서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거가 끝났고 당선자도 나왔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이 독립성이 보장된 그런 중앙행정기관인데, 그리고 어쨌든 자기들이 이렇게 다 처리했다고 밝혔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그래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여기에서 그 위원을 구성해준 그런 기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선거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6월 12일 현재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았다라는 큰 사건도 어느 정도 봐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개표 입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표를 저 사람한테다가 붙여줬다, 이쪽 선거구에서 투표한 그 표를 저쪽 개표소의 숫자에 올려줬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온 겁니다. 이거는 선거도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 언론 방송, 그리고 각 정당의 지지자들도 이제 달리 보기 시작한 겁니다. 6월 12일 중앙일보는 그렇게 별다른 그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실태가 점입 가경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데다 더해서 투표소별로 개표 결과 입력을 딴 데다 해줬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한 곳에는 4만 2천 장인가 그랬죠. 그게 남아도는데 14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국민 참정권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다.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거 효력이 없다,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투표 못했으니까. n분의 1이 투표 못한 것이 아니고 이 유권자 저 유권자가 투표 못했다는 겁니다. 못하면 못한 걸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투표 용지를 못 받은 사람은 일부만 죽었다, 여기에 국민이 일부만 죽었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계략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투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이 투표를 하지 못한 6.3 동시지방선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헌법과 법률 등에 기초한 논증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 어려워서 힘들다 하면은 앞부분 내용으로도 이미 골자는 다 소개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 하면은 정상적인 속도로 4번, 5번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 행정을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저 의사표시이고, 이게 움직이려면은 결국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논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법치 행정이다. 이것은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한 중앙행정기관인데,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과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멋대로 해도 되고 심사도 받지 않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제1항에서 규정합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둔다는 것이죠. 선거 사무를 본다는 겁니다. 같은 조 제6항을 보면은 그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당연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 사무에 관한 이 규칙 제정을 할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규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스로 잘못된 것은 책임지고 바로잡을 수 있다. 또 그래야 한다 하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아주 막강하죠. 네, 명칭이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그 명칭처럼 그 첫 번째 직무는 결국 선거관리구나. 그런 행정기관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위원회의 직무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선거죠. 그걸 제대로 못하면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둔 기관인데, 그 다음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에 앞서서 법을 지켜서 직무집행을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다고 했는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가? 여기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에서 규정하는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 작성, 이런 선거 사무, 그리고 국민투표 사무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응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권한을 줬을 때는 스스로 책임을 강하게 져야 하겠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와 선거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 이런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하는 것을 제1조에서 밝힙니다. 공직선거법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목적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한다. 이번에는 선거가 행하여지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죠. 중앙행정기관이. 제1조에 위반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한다. 보통 우리는 선거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 두 번째 경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에서 또 하나, 제6조 제1항입니다. 바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 이 세 가지가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주요 목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선거라는 행정, 이것도 행정 집행입니다. 법에 따른. 그건 누가 하느냐? 지금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그 중에 엔진에 해당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2조 제1항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통할하고 관리한다. 제일 위에 있다 하는 뜻이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 투표관리관도 들어가고 사전투표관리관도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 하급 그거하고 또 제외선거관리위원회, 제외투표관리관, 이들이 한 처분,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이걸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국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선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은 이렇게 계층적으로 상하관계로 이루어졌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맨 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이거는 광역시 뭐 이런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이런 계층적인 구조로 돼 있다. 이게 공직선거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선거행정은 우선 투표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투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투표라는 것이
지금 이거는 투표소 투표입니다. 이번 문제가 생긴 것도 투표소 투표였죠. 투표소가 열려 있어야 투표할 수 있죠. 그래서 투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투표 시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뭐 예외적인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입니다. 이 시간, 이게 중요하죠. 그 시간은 허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투표소를 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거라는 그 행정도 법에 따라 해야 하니까 여기에 제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거의 방법은 무엇인가? 선거의 방법은 투표의 방식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6조 선거의 방법 제1항입니다. 선거는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기표라는 것은 표시를 하는데 어디다 합니까? 투표 용지에 합니다. 모든 관계가 이렇게 차례차례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바로 법 위반이면서 행정이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투표지를 교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거행정 사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에서 규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선거인이 주권자의 일입니다. 아니면은 단지 지방선거에는 그 주민투표를 하는 주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선거인이 이 선거관리라는 행정집행 속에서 그 허락을 받아야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죠. 선거인은 자신이 남이 대신하면 안 되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 참관인이 보는 아래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를 봐서 거기 자기 이름이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이렇게 내가 투표한다 하고 그 명부에 표시를 하고 그러고 나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본인이 아니면 투표용지를 못 받을 것이고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못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안 주면 지금처럼 투표용지가 없다 이러면서 안 주면 못 받는 겁니다. 투표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투표용지에서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서 이 투표용지 수령 그리고 기표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줄 때 투표관리관은 바로 그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 번호가 이렇게 쭉 있는 그거를 떼어서 교부해야 한다. 이거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서 일련 번호가 없는 투표지가 투표관리관에게 내려갔다. 그런 뉴스 나왔죠. 그것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일련 번호는 누가 쓸 수 있는가?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련 번호는 투표용지 작성기관이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투표용지 작성기관은 어디냐 하면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바로 그곳이 사무인 것이죠.
일련번호 부여라는 것은 그래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인 투표관리관이라든지 사전투표관리관이라든지 이들에게는 이 일련번호 작성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투표용지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일련번호를 작성하고 그것을 교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선거행정사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투표용지, 이거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하급이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이걸 받은 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거를 봉함해서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을 2026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죠. 이것은 또 앞으로 다른 내용을 살필 때 이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다. 그럼 투표가 종료된 후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행정을 계속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는 일들이 무슨 개표록을 작성한다, 선거록을 작성한다, 혹은 선거 자료를 보존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개표록 작성은 공직선거법 제18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데, 이제 구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는 우선 개표를 하면 개표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발표해야 하고, 그리고는 개표록을 작성한 다음에 그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걸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표록을 작성하는 것은 바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개표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고 이것을 공표하고 그리고 선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표록이 잘못됐다, 선거록이 잘못됐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개표록이나 집계록, 선거록, 이게 잘못되기 어려운 것이, 여기에는 매번 위원장,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 서명, 날인,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수라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실수를 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185조 제5항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자료 보존,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86조인데 선거자료 보존과 관련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선거자료 중에서 바로 개표록을 작성하는, 개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개표록, 뭐 이런 것 중에서 우선 앞에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이런 거, 개표록까지는 거기서 보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되겠죠. 실물 투표지, 이거는 맨 처음 단계에서 보존을 하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보존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마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107조에서 이 투표지 등의 보존 기간 단축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그것도 아직은 아니죠.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선거 소청이나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때는 그 제기 기한의 만료일, 이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한 그 만료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그리고 이제 이게 제기됐을 때, 그때는 그 절차가 끝난 뒤에 확정 판결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청에 대한 결정이 나온다든지 해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1개월 이후, 그렇다고 해서 바로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반드시 보존해야 하고, 그 폐기하려고 할 때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 다음에 또 투표가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일들이 바로 선거에 관한 쟁송이죠. 이 선거에 관한 쟁송은 공직선거법 제15장에서 무슨 선거 소청, 선거 소송, 당선 소송 이런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의 효력,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인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 법적 효과는 선거가 전부 무효, 일부 무효, 혹은 당선 무효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낼 수 있느냐? 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결정으로, 그 다음에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판결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가 됐다 이러면 재선거, 보궐선거 이런 것이 이제 그 이후에 행해지는 것이죠. 재선거의 경우는 바로 이 전부 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때 재선거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펴본 결과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 사태는 공직선거법 제1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 다룰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선거 소청이라든지 혹은 뭐 선거 소송도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장에 대해서 선거 소청이 이미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왔다는 뉴스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 다투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번에 이 투표의 효력을 불인정하는 이것과는 다른, 그것은 그냥 개별 사건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 사태는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5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닌,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표현이 적합합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세 가지 주요한 목적 내지는 해야 될 임무,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한다. 선거는 투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한다. 이 두 가지가 공직선거법 제1조 목적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는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1항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것이 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선거 행정입니다. 이제 다시 대강 보면은 선거는 투표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하죠.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부족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명 한 명은 교부 못 받은 것이죠. 교부하지 않은 겁니다.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행정사무입니다. 6월 9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 91곳으로 집계됐다. 투표소 91군데, 거기에 투표용지 교부를 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6월 12일에 밝힌 것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이 자꾸 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부족이라는 것은 교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교부 못해서 투표가 중단됐다. 투표 못한 선거인이 있었다라고 밝혔고 이것이 6월 12일자 SBS 뉴스에서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는 한 명 한 명이 합니다. 두 명이 합해서 한 명이 안 하면 반만 안 했어 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표가 행하여지지 못했습니다. 선거가 행하여지지 못한 겁니다. 선거는 투표의 방법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국가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해야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선거행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국민은, 그 개개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한 그들은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는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행정 사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겠죠. 몇 가지 살펴보면 확인된 사실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았다 말고 또 다른 겁니다. 개표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선거행정기관이 투표 결과를 바꾼 것이죠. 이 효과는 나중에 정정됐으니까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6월 1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겁니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성남 그리고 광주 그 일부 투표소에서 개표 오류가 있었다. 이거 개표 오류 아닙니다. 개표 오류는 딱 보고 가령 2번 후보인데 눈이 잘못돼서 5번 후보로 읽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과했습니다. 또 후보 간의 득표수를 바꿔서 입력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나온 표를 저 사람한테다가 덧셈을 해준 겁니다. 또 한 투표소에서 나온 개표 결과를 이쪽 투표소에서 표를 개표한 다음에 그거를 저쪽 투표소에서 표가 나왔다고 쓴 겁니다. 어이가 없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제9, 8, 9 할 때 9 투표소를 제2, 1, 2 할 때 2 투표소에다가 기록을 했답니다. 성남시 금광 2동 3 투표소에서는 A 후보가 받은 표 숫자를 B 후보에게 더해줬고 B 후보가 받은 투표수를 A 후보에게 썼답니다. 서로 바꿨으니까 됐다. 나중에 뒤집으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각각 200%의 잘못인 겁니다. 전라북도 선관위에서 6월 3일 1투표소에서 1104표가 누락됐다. 이건 누락 아닙니다. 투표한 표를 다른 투표소에 더해주니까 여기서 증발돼 버린 것이죠. 근데 그거 몰랐답니다. 다 끝나고 6월 5일에 그걸 발견해서 6월 8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뭐 그랬다고 하고 나중에 전라북도 선관위가 발표하면서 이거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해서 질타를 받았는데 결국 그 다음날 사죄 입장문을 냈다 하는 뉴스가 YTN에서 보도됐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사과했다가 아니고 이미 벌어진 일, 투표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개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을 했다.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사과한다고 됩니까? 이제 또 다른 확인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개표를 엉망으로 했죠. 이게 우리는 그 선거관리 이렇게 되면 그 선거 믿지 못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또 다른 확인된 사실은 아예 유권자 1295명, 근 1300명을 선거인 명부에서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이죠. 거기 이름이 있어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은 투표용지 안 줬겠죠. 이때도 투표용지 교부 안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월 8일 대국민 사과문을 냅니다. 6월 3일에 청주에서 성화 개신 중림동 제5투표소에 있는 선거인 명부에서 유권자 1299명의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발견해갖고 새 명부로 대체했다. 나중에 대체했다는 걸 앞에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 6월 12일자 뉴스에 따르면 이렇게 아침 6시부터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경로당에 마련된 그런 투표소니까 선거인 명부에 왔다가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어서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못했답니다.
시정될 수 없는 것이고, 시정을 해도 이미 있었던, 저질렀던 일은 없었던 것이 되지 않죠. 근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문제, 누가 벌받을 자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의 개혁 문제도 아닙니다. 6월 11일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런 식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정치권의 관계자는 이제 전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분노하고 있어서 이번에 대대적인 선관위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개혁의 문제 아니라고 했죠. 개혁은 개혁이고, 그것은 앞으로 더 잘하자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질러 놓은 일,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6월 8일 YTN 뉴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걸 잘 조사를 하고 이러겠다고 했지만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다. 이 말이 중요하죠. 신뢰가 깨어졌다.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대한민국은 법치행정이다. 법이 제대로 집행돼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법 그까짓 거, 정치나 소위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이 뜻대로 하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은 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뼈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투표가 없었다라는 논증을 마쳤습니다. 투표가 없었다. 투표가 없었으니 투표의 효력이 없고, 선거는 투표로 하는데 투표가 없었으니까 선거의 효력도 없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따지면 선거인 명부에 유권자의 이름이 뭉텅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됐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각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에 밝혀지지 않은 그 이름이 빠진 사람들, 뉴스로 보도되지 않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에 맞죠. 밝혀지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 용지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부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어디는 부족해서 못 받았는데 어디는 남아돌았다. 남아도른 걸 자랑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말을 하는데 아니죠. 둘 다 잘못입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또 갑 개표소에서 나온 투표지를 을 개표소에 집계해서 올렸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고 있던 선거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하고 외양이 동일합니다. 이것 또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여러분 동의할 겁니다. A 후보자의 득표수를 B 후보자의 득표수로 입력했다. 이것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 처음
처음부터 명부 작성부터 그 다음에 투표 당일에 투표를 못하게 하고 투표용지 교부를 안 하고 개표를 하고 개표 입력을 바꿔서 하고 이러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선거의 전 단계에서 얼마든지 오염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전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오염됐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더 있을 것이다. 아마 이게 일반론이겠죠. 모든 것에 어떤 물적 오염, 인적 오염 이게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고 결국 신뢰할 수 없는 투표였다. 선거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오염이 어떻게 확실히 여기까지가 오염의 끝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진상조사를 하고 무거운 처벌을 하고 선거관리, 선거제도를 혁신하는 것으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은 장래의 일이라고 했죠. 진상조사나 처벌은 그 개인을 처벌하고 그리고 왜 그랬을까? 라는 건데 지금 현상이 뭐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로 구성되는 행정기관 이런 경우에 국회도 선거로 구성되는 그 입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거 다 불신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타 다른 야당들 모두 이거를 눈 감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말끔히 털고 갈 수 있을 것일까? 불확실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러한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결자 해지인 것이죠. 선거 쟁송도 해당이 안 되니까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돌고 돌아서 그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법 절차 안에서 개별적인 이익을 구제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기관, 행정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 집행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이런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선거사무에 대한 통할 관리권을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투표 전부 무효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투표해야 하겠죠. 이름은 재투표인데 이게 진짜 투표인 것이고 그러면 왜 하느냐? 6월 3일에 이미 투표용지 교부를 안 한 사건이 발각됐을 때 그때 선거 연기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그거를 바로잡는 선거 행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선거가 아니고 재투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재선거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투표라는 것은 선거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후보자 등록을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이 재투표의 그 기준 시점은 바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그 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5월 15일 오후 6시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예외가 있었다면 그것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등록이 마감됐을 때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에 재투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 연기에 따른 재투표, 선거 연기를 하지 않아서 그걸 바로잡느라고 선거 연기에 따른 재투표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다.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하기를 원한다. 가령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시 재선거라는 것은 이것이 선거 쟁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 연기를 그때 했어야 하는데 우리 선관위가 그때 못한 걸 바로잡습니다 하면서 하는 재선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다시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떨 경우에 재투표가 아니라 재선거가 가능할 것인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거인 명부에 있어서 행정 불이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이 2026년 5월 12일에서 16일까지였습니다. 바로 그때의 사무를 불이행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이후로 선거 행정이 불이행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랬을 때는 이 시기가 후보자 등록 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하게 되니까 이거는 재선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선거를 하게 되면 재투표도 그렇겠지만 국민 세금이 너무 많이 들죠. 선거 공영제 하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국가행정기관이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분담해야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직접 책임이 있는 여기에서 분담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본 것은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 선거는 일단 투표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재투표를 해야 한다. 좀 더 확장하면 이번 선거인 명부 작성 시점으로부터 보았을 때는 투표에 더하여 선거가 효력이 없다. 그래서 후보자 등록을 다시 받아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